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습니다. 나스닥이 1.7% 정도까지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발표했던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거의 급락 수준에까지 갔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다우는 0.8% 상승, 나스닥은 0.38% 하락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6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47%가 넘습니다. 어제 46%였는데요. 1% 정도 올랐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거 상관없이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2.9%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전월이 2.7%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2.8이나 2.7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이 낮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약 76불까지 올라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게 또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식료품이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진다면, 중고차 가격이 낮아졌다면 인플레이션이 2.9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3.0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2.8이나 그 밑으로 온다면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하겠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하락 기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많이 빠지길래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어저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가 달라지는 흐름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나스닥 종목 중에는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테슬라만 상승했습니다. 상승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최대 800불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TSMC 4% 빠졌고 엔비디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상무부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더 엄격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죠. 그로 인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요 근래 양자 컴퓨터가 화두거든요. 급등까지 갔었다가 또 급락으로 바뀌는데, 급락 이유는 대표적인 젠슨왕이라든가 반도체의 중요한 인물이죠. 젠슨왕, 그 다음에 저크버그 이런 사람들이 젠슨왕은 20년은 있어야 실효화가 될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저크버그 같은 경우는 10년 뒤나 돼야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들은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화되는 거, 기업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올 수 있는지, 일반인들이 완전히 같이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양자 컴퓨터가 고점을 찍고 한번 눌리는 국면에 들어온 것은 맞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격이 하락이 없다.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0.2% 하락했다가 0.9%까지 갔다가 0.8%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어저께 좀 많이 빠졌었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깰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의문을 가졌는데 작년에 1.7%, 1.72%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0.38%였는데 이게 이 종가상으로는 그 기술적 분석을 깨지 못했어요. 여기 깼다가 종가상으로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하락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아까 그 테슬라만 올랐다고 했잖아요. 목표치 800불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몰라요. 현재 400불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트럼프 당선되고서 시장에서 시총 1조 5천억 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맞을 거다 했는데 거의 거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1조 5천억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공간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00불이면요. 거의 뭐 2조 달러 되는 거예요. 2조 달러.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얻는 그 기회가 상당히 클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경우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일기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 일기 때, 되자마자 감세 정책하고 셀프 감세 1억 불하고요. 그의 딸 이방카, 그 다음에 뭐, 이방카 부인, 남편이,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엄청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소통력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뭐 탄핵당 그 재판받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또 그 뭐 둘째 며느리인가 뭐 그가 그 이방카 대신에 앞에 전면에 섰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정치원금을 낼라 해도 조금만 내도 난리가 나는데 많이 내. 근데 막 거기는 거의 뭐 얼마나 했다 그러죠? 4,500억? 4,500인가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당선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 뭐 자율 주행 규제를 풀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했던 그 800불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가 800불까지 갈 거다라는 어떤 이 부분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좀 지금 그 인플레이션 오늘 밤 인플레이션 발표될 때 국제유가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어저께 서부텍사스 중진유 기준으로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 78불까지. 이거 돌파되면 인플레이션 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주거비라든가 그쵸? 식료품 요게 만약에 좀 내려왔다면 상관없죠. 요게 내려왔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그렇죠? 목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 날 금통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환율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근데 저는 환율은 어차피 이제 뉴노멀이 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환율은 뉴노멀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건드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내비둬야 되지 않고 환율은 신경 쓰지 말고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금리나 가능성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75%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올해도 몇 번 더 하거나 제로 금리를 표방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는 올해 왕따 됐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그렇죠? 이제 올해는 그걸 벗어나야 되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통화정책 외에는 없어요. 통화정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죠. 못 걸면 바보죠. 지금은 명분도 생긴 겁니다. 정부가 못한다. 그럼 결국 하나는 해야 한다. 이런 명분들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였어요. 8,000원. 아, 기관이 샀네요. 동시효과를 못 봤는데, 동시효과를 안 보고 그냥 그 셋이 뭐 그때 거만 생각했는데 결과는 매수였네요. 기관은. 근데 이 8,700을 팔았어요. 근데 그동안 들어온 걸 생각하면 이게 왜 팔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어저께 위클리 만기에 대한 영향, 뭐 그런 부분 아닐까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700억 매수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